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antipyretic입니다. 단어가 상당히 어렵죠? 자, antipyretic 어원 한번 보실까요? 자, anti라고 하는 어근 중요한 접두사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gainst 내지는 oppose 뭐뭐에 대항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접두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어근 하나 나왔죠? PYR로 연결되는 어근. 이건 fire 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자, 그래서 antipyretic 이러면 어원적인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대항하는 그런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fire, 불은 말을 좀 바꾸면 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열에 대항하는 것, 그래서 해열제, 열을 내려주게 만드는 그런 약을 이야기하죠. 바로 해열제를 antipyreti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nti라는 어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anti에 관계되는 그런 어휘들이 쭉 쓰여져 있고, 여기 보게 되면 pyro라고 하는 열에 관계되는 어근이 그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데 좀 많죠. 그래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런 어근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뒤에 가서 타이틀어로 해서 강의가 거의 다 다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어원적인 개념을 얘기하면서 갑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antipathy. 자, pathy라고 하는 어근은 feeling,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감정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antipathy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말 그대로 반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감. 자, anti-alien. 자, alien 하면 금방 여러분들 영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외래인. 그렇죠? 내지는 저 우주에 사는, 그렇죠? 외계인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foreigner와 똑같은 외국인의 개념으로도 그냥 쓰여집니다. 자, 이것 또한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 외국인에 반대한다는 개념이에요. anti-alien. 자, 그럼 anti-alien, 외국인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anti 한다는 얘기예요. against 한다, oppose 한다 이런 뜻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ntibody. antibody는 뭘까요? 그렇죠. 대항하는 그런 몸체. 그래서 항체를 antibody라고 이야기합니다. antifreeze. 자, freeze란 단어는 알죠? 얼다, 얼리다. 그렇죠? 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ntifreeze 그러면은 부동액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에 anti-friction. 자, FRIC란 어근도 나중에 또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fr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어근이에요. 마찰이라는 의미의 대표어가 됩니다. 이것은 friction. 그러니까 마찰 방지해 주는 거죠. 마찰을 방지해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윤활제라고 얘기하죠. 윤활제. 그렇죠? 제자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윤활제를 anti-fric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lubrica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lubricant라는 단어도 있는데 anti-friction 가능합니다. antibiotic. 자, bio는 life란 생명의 개념으로 사용되죠.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이어서 이제 강의가 될 거예요. 자, antibiotic 그러면 항생 물질이란 뜻이에요. 자, 항은 against의 개념이죠. 생은 life, bio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anti라는 어근은 against, oppose의 개념이 되는데요. 조심하실 것은요. anti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이 됩니다. 단어 속에서 어원적으로.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CF분의 before의 개념으로도 쓰여집니다. 자, 이 before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 anti라는 이 어근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또 이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타이틀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2개 정도만 제가 예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세요. antique 뭘까요? antique. 그 이전의, 우리보다 이전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ntique 하면 고대의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사로 사용되면 고대의 물건인 골동품을 antique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anti-meridian. 자, 이 meridi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눈, 12시를 정오, NOON, 눈이라고 하죠.
anti는 before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쓰잖아요. 그대로 before noon이라고 써도 됩니다. 12시 이전 이런 뜻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이것을 anti-meridi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anti-meridian을 좀 전 얘기한 것처럼 바꿔주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before noon. 그렇죠. before는 anti의 개념이고 noon은 12시, meridian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좌우선이라는 뜻이에요. meridian.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M, PM 할 때 쓰는 그 AM, 오전이라고 하는 건 요 머리 글자를 따서 AM, 오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ire, 불이나 열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PYR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단어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전부 다. 쉽게 볼 수 없는 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다 어렵습니다. 자, pyretic. pyretic 하면은 말 그대로 열의 이런 뜻이에요. 내지는 열병의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pyretic. pyrolysis. 자, LYS. paralysis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원적으로 lose, 풀린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어근이에요. 자, 열을 풀리게 하는 거란 얘기죠. 뭐예요, 그럼? 열을 풀리게 하는 것. 바로 pyrolysis 그러면 열분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열분해. 이해되시죠? 자, pyromania. 이 mania라고 하는 건 madness의 뜻이에요. 미쳤다는 얘기예요. 어디 한 건데. 그래서 pyromania 이런 뭐가 있어요? 불에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방화광. 그렇죠. 불리는 그런 거에 미쳐버린 방화광을 영어로 pyromania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방화광은 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좀 어렵게 arson 내지는 incendiarism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또 얘기가 더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이거 여기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다시 한번 뒤에 가면 여러 번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자, pyrophobia. 이 phobia라고 하는 것은 fear, 두려움, 공포란 뜻으로 쓰여지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불을 무서워하는 증상을 이야기해요. 그걸 좀 한문으로 묶어주면은 공화증 이런 얘기죠. 불화자에다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포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화증, 불을 무서워하는 그런 증상을 pyrophobia라고 얘기해요. 자, pyrolatry라고 하는 건, latry라고 하는 건 worship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숭배한다, 숭앙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어근이죠. 이것도 중요한 어근이죠.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자, 불을 숭배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배화교, 그렇죠. 교 중에서 숭배한다는 의미, worship한다는 얘기죠. 불을 숭배하는 그런 교. 이걸 배화교, pyrolat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yrotechnics. 이 테크닉이라는 건 technology,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뭔가 제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불꽃 제조, 내지는 불꽃 제조하는 방법, 불꽃 제조술, 뭐 이런 정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pyrograph. 이 graph는 write, 뭘 쓴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어근이에요. 불로 뭔가 쓰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좀 어렵게 먼저 의미를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낙화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낙화술 그러면 어렵죠.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는 아니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왜 여러분들 어떤 도안 같은 게 새겨진 금속을 불에다 가열해서 목재라든지 피혁 같은 데 꾹 눌러서 마치 도장 찍듯이 도안을 찍어내는 기술 있죠? 바로 그것을 낙화술이라 해요. 떨어질 낙재다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불을 누른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 불 가지고 글씨 쓰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낙화술을 영어로 pyrograph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yro. 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어렵긴 하지만 어때요? pyro라는 어근 굉장히 중요한 어근임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nti, against, oppose. 그리고 pyro라는 어근은 fire의 개념. 그래서 anti-pyretic 하면 불에 대항하는 것, 해열제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anti-pyretic, 해열제의 동의어로 쓸만한 거 한두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anti-pyretic의 동의어 한번 알아보죠. 자, 밑줄 두 개를 제가 거드렸네요. 자, 두 개 정도만 동의어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해열제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예요. anti
anti-febrile. 단어도 이것도 어렵죠. anti-febrile. 자, anti-febrile. 이 anti라는 어근은 이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FEBR로 연결되는 어근 있죠? 자, 이거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fever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자, 이건 어원적인 개념을 따로 anti-febrile 이 단어에 대해서는 타이틀로 얘기를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보완 설명,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자, 그래서 anti-febrile, 그러면 anti-pyro가 fire의 뜻이고, FEBR이 fever의 뜻이라면 열이나 불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어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어라는 걸 볼 수 있죠. anti-pyretic이나 anti-febrile 같은 말이죠. 불에 또는 열에 대항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서 해열제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럼 여기 단어 한번 볼까요? 자, anti를 빼버리면, 그렇죠. anti를 빼버리게 되면 febrile, febrile 다 가능합니다. febrile, febrile. 자, febrile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열이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내지는 열병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anti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열병을 막아주는 것, 열나는 걸 막아주는 것, 해열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febrile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둘 중요한 단어고요. 자, 그럼 febrility, febril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febril의 명사가 febrility가 되는데, 자, febrility는 뭘까요? febrility.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발열, 열이 나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열이 나는 것을 febr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FEBRI라는 어근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소개해 드리죠. 자, febrifuge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febri라는 어근 이미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FUG라는 어근이 나와 있네요. 자, FUG라는 어근 여기 보시죠. FUG로 연결되는 거 flee. 자, flee라는 단어는 도망치다, run away의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기초예요. 그렇죠? 빈수성 높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febrifuge 그러면 열이 도망치게 하는 것, 열이 날아가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되겠죠, 어원적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해열제가 됩니다. febrifuge. 자, FUG 볼까요? 자, fugitive. 자, IT란 어근, exit란 단어에서 기억해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선 강의에서 고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도망가는 것,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도망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fugitive가 뭐예요? 도망가는 사람. 도망자를 영어로 fugitive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영화 제목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fugitive, 도망자라고 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efuse. re는 백의 개념. 그렇죠? 자, 그럼 refug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뒤로 도망가는 것.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곳, 백은 꼭 뒷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면서 피난, 난을 피하는 것, 이런 의미죠. 피난 정도의 의미로 쓸 수도 있겠고요. 피난처란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피난이란 말도 가능하고 피난처란 말도 가능하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말을 좀 바꿔주면은 피난처가 은신처가 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refuge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UGE. 이 어근에 대해서는 이 refuge라는 단어, 이 단어도 타이틀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FUGE라는 어근은 그때 다시 한번 뒤에 가서 강의할 때 더 자세한 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antipyretic이라고 하는 해열제의 동의어, anti-febrile 내지는 febrifuge라고 하는 요 정도의 동의어까지 다 해열제는 단어가 어렵죠.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antipyretic은 따로 뭐 파생어라든지 중요어구를 따로 그 언급할 만한 내용은 뭐 따로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antipyretic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칩니다.